자, 12페이지 핵심 20. 한글 윈도우 XP의 특징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XP가 도대체 뭐고,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비슷하니, 윈도우 7이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들이 뭔데 이걸 배워야 되고, 내가 이걸 왜 만져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XP니 비슷하니, 자, 집에 가면 여러분 XP가 아니고 비스타라는 운영체제에 깔린 게 있어요. 또는 지금 최신 컴퓨터를 사셨다면 윈도우 7이라는 게 깔렸어요. 윈7. 요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는 운영체제라는 건데요. 자, PC 운영체제라는 거죠. 요걸 줄여서 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OS란 말을 써요. OS. 자, 이 OS 안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쓰실 거예요. XP는 한 7, 8년 전에 나왔고요. 비스타는 한 4, 5년 됐습니다. 버전이 나왔고, 윈도우 7이 이제 한 1년, 2년 돼가요. 요거 7이라는 버전이. 그러니까 집에 대부분 아마 요거 쓰고 계세요. 지금 똑같은 운영체제인, 지금 여기에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고, 요렇게 있고, 요 시계가 있고, 요런 거 쓰시죠. 그죠? 여러분 집에도 똑같죠. 그죠? 비스타 쓰시는 분 있나요? 비스타는 시작이라는 메뉴가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게. 보신 거 있나요? 이거하고 약간 틀리죠. 그죠? 더 좋은 버전은, 요게 더 좋게 된 거고, 요걸 더 좋게 만든 게 윈도우 7이에요. 가면 갈수록 좋은데, 이 최신 컴퓨터가 아니라면 요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좀 버벅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아마 2, 3년 넘은 컴퓨터들은 아마 주로 XP가 됐을 거고, 한 2년쯤 된 거는 비스타나, 아니면 최근에 산 거는 7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아이콘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위치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실제 사용법은 한 80%는 똑같아요. 한 20%는 좀 달라졌어요. 약간 이렇게 위치라는 기능이 좀 더 많아진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배우시면, 비스타를 쓰시건 7을 쓰시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운영체제를 왜 써야 될까요? 안 쓰고 그냥 한글이나 게임 이런 거 바로 하면 안 되느냐?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하드웨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다 했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기계 장치들이고, 이거는 뭐예요? 프로그램들 이렇게 했죠. 자, 이걸 내가 직접 자, 이게 사람입니다.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얘한테 명령을 바로 줬어요. 야, 너 프린터 좀 해도, 얘가 프린터 해줍니까? 말로 야, 프린터 한 장만 해도 하면 해줍니까? 안 해주죠? 어떻게 또 얘한테 가갖고, 야, 게임 좀 띄워도, 얘가 띄웁니까? 안 뜹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죠? 기계하고 내가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얘 상상하는 걸 걔가 다 해주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 얘하고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러면 내가 컴퓨터를 씁니까?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요.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바로 얘가 OS라는 애입니다. OS. 운영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어요? 윈도우 XP, 비스타. 그죠? 비스타, 그 다음에 뭐예요? 7.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가지고, 얘를 내가 어떻게 하니까 얘가 얘한테 명령을 줘서 얘가 이제 뭘 프린트를 한다거나, 그럼 뭐 해줍니다. 또 얘한테 뭘 하니까 얘가 명령을 줘서 프로그램을 띄운다거나 게임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OS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하겠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좋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OS입니다. OS. 내가 직접 소통이 안 되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마우스 움직이는 거 있죠? 또 더블 클릭하면 폴더가 열리죠?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죠? 또 시작에 가서 시스템 종료 가서 컴퓨터를 끄기 누르면 끄기가 되죠? 그게 다 뭐냐면 운영체제입니다. 지금 하는 게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사니 잘라내기니 이게 다 운영체제고, 이런 창이 뜨죠? 창이 뜨고 X 누르면 다 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자체를 못 띄우고 프린터도 아예 못하죠. 마우스로 프린터 단추를 누르고 매수를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야 인쇄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운영체제가 해주는 겁니다. 그 창 뜨는 보고 있는 모든 게 다 운영체제예요. 여러분들요.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 사용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운영체제예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있나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운영체제를 배우는 겁니다. 운영체제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글이니 엑셀이니 파워포인트니, 그죠? 맞죠? 그죠? 컴퓨터 기초는 운영체제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걸 배우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니까 우리가 엑셀도 뜨고 한글도 뜨고 게임도 되고 타자 연습도 하고 다 되는 겁니다.
또 프린터 시키면 프린터 되고, 인터넷도 되게 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게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하면서 얘들을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없으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운영체제라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XP니, 비스타니, 세븐이니 이런 걸 컴퓨터에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자체가 아예 부팅이 안 된다거나, 그죠? 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아예 멈춰버린다거나, 그러죠. 그게 운영체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운영체제를 여러 가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 중에 여러분은 시험에 나오는 건 XP에 관련된 겁니다. XP. 아직까지 XP를 많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아마 이게 XP가 아니고 이제 비스타나 세븐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XP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P에 관련된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인도 XP라는 운영체제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걸 이제 특징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물어요. 자, 제일 먼저 교재로 볼까요? 그러면 교재로 보시면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네요. 그죠? 사용자 계정. 자, 사용자 계정이 강화됐습니다. 자, 요거의 특징은 지금 윈도우 이전 버전인 98이라는 버전이 있었어요. 98에 비해서 이렇게 바뀐 점들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세븐이나 비스타도 이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비스타는 세븐은. 근데 우리는 XP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XP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 강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옛날 98을 써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98을 써보신 분은 비밀번호를 걸어놓다 해도 나중에 그냥 비밀번호 안 치고 엔터만 치면 쏙 들어가져요, 안으로. 그죠? 그럼 98 자체는 아예 비밀번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뜨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그거는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비밀번호지 컴퓨터를 사용 못하게 하는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비밀번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XP부터는 바뀌었어요. 사용자 계정이라 해서 내가 사용자를 여러 명을 등록해 두고요. 그 사람의 화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저장된 문서를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 계정 암호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용자 계정을 쓰면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집에 컴퓨터는 한 대인데 큰애하고 작은애가 맨날 싸워요. 알고 봤더니 바탕화면을 자기들 걸로, 큰애는 연예인 사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작은애는 캐릭터 사진 하려고 하고 막 서로 싸워요. 그 바꿔놓으면 또 큰애가 와서 또 바꾸고 작은애가 또 와서 바꾸고 막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애와 작은애를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계정을 만들어줘서 그 계정에 따라서 바탕화면이나 그런 거 다 틀리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제어판에 가면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서 큰애와 작은애를 여기다 하나를 만들어주면 돼. 아이디를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듯이 여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큰애 거, 작은애 거 이름도 큰애, 작은애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줘가지고 그리고 하나 만들어주면 로그인을 할 때 큰애 걸로 들어갈지 작은애 걸로 들어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애 걸로 들어가면 큰애의 바탕화면과 큰애의 아이콘, 그 바탕화면 아이콘들, 또 큰애 자체의 내문서, 그 애 자체의 즐겨찾기가 따로 생깁니다. 또 작은애로 로그인하면요, 작은애의 바탕화면, 작은애의 아이콘들, 그 다음에 작은애 자체의 내문서가 따로 생기고 즐겨찾기가 따로 생겨요.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로 로그인하냐에 따라서 그 바탕화면과 아이콘들이라든지 내문서나 이게 틀려집니다. 그게 사용자 계정이야. 또 그 사람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람 비밀번호를 설정해놨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사용자 계정이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계정,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별로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 등 윈도우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계정을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음. 네, 그죠? 자, 요게 사용자 계정입니다. 시험은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요렇게, 요런 게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디지털 미디어 지원 기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98에서는 조금 동영상을 본다거나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불편했어요. 프로그램이 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XP부터는 이 미디어라는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니 음악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주기에 또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재생이 잘 되게. 또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냥. 그죠? 자, 동영상 편집을 위한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간단한 편집이 가능해요. 동영상 편집에.
또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우리 돌잔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진이 막 날라갔다 오면서 음악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이 무비 메이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더 강화된 기능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뭐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거나 CD로 구울 수 있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미지 파일을 바로 볼 수 있는 윈도우 사진 및 팩스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요게 요겁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뭐 RC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씁니다, 많이.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홈 네트워크라는 게 강화됐습니다. 홈 네트워크는 뭐냐면요. 컴퓨터가 세대예요. 여러분 집에. 세대인데, 셋 다 인터넷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인터넷 3개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신청한 한 2만 얼마인데, 3개면은요, 또 한 7만원, 8만원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넷은 하나로 컴퓨터 세대를 인터넷이 가능해요. 그게 홈 네트워킹이에요, 홈 네트워킹.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원선이 들어와 있는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컴퓨터에서 선이 나가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그럼 원선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터넷이 다 돼요, 2개가. 근데 이 원선이 들어와 있는 컴퓨터 꺼지면은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2개가. 또 연결도 복잡해져. 랜카드가 또 2개씩 더 박혀야 돼요. 그게 원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좀 연결이 복잡하긴 하지만 선 하나 가지고 인터넷을 여러 명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뭐합니까? 공유기를 씁니다. 공유기 쓰면요, 200대 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물론 신호가 이제 조금 줍니다. 주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해요. 하지만 뭐 4-5대 정도 쓰는 집도 거의 없죠. 한 2대 있으면 많이 있죠, 집에, 그죠? 뭐 노트북 가끔 쓰면 이제 3대 정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도 이제 인터넷 써야 되면 와이파이를 여러분 공유기로 쓰면요, 그 공유기 신호를 와이파이로 잡아요, 얘가. 그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인터넷으로 그냥 와이파이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를 쓰지, 이 홈 네트워크 계정, 이걸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쓰는 집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가끔 이걸 썼었어요. 인터넷이 워낙 비싸고, 뭐 이런 공유기 자체가 좀 잘 활성화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가 가능하더라. 네트워크 설정 마법을 통해 여러 컴퓨터를 홈 네트워크 또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구성해서 서로 간에 연결하거나 인터넷을 되게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윈도우 방화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윈도우 방화벽. 윈도우 방화벽. 그죠? 윈도우 방화벽이 뭐냐면 말 그대로 벽이에요, 벽. 벽인데 어떤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벽은 벽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컴퓨터가 있다면은, 자, 이게 우리 집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인터넷 신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죠?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해킹 프로그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들어오면 무방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했냐면 성문을 하나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성문을 이렇게. 성문을 하나 지났어요. 이게 벽이에요, 벽. 이게 방화벽입니다. 이렇게 지놓으니까 여기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이게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고, 이제 만약 신분증 보고 신분증이 아니라고 하면 돌려보내요. 너는 못 돌아가 하면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돌아갑니다. 자, 허가되는 애들만, 인증이 되는 애들만 이렇게 통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내가 그나마 안전하게, 그죠? 이상한 것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막아주니까. 그럼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100% 다 못 막습니다. 이 방화벽 기능은 좀 약해요. 이 프로그램 자체로 구성했기 때문에 윈도우 XP 자체의 방화벽은요, 좀 이렇게 약한 것들만 잡아내요. 이걸 보면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위조해가지고, 그죠? 그 패를 갖다 위조해갖고 본인인 것처럼 해갖고 쏙 통화하고 아니면 뭐, 임신한 것처럼 해갖고 지금 애 낳으러 가는 거 쏙 통화시켜주죠, 그죠? 그럼 급하게 가면, 그죠? 그것처럼 얘도요, 그렇게 강화되게 막 완벽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긴 하지만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느 정도로 막아주니까, 쓸데없는 거를 막아주니까, 여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XP의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걸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방화벽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 체크하세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많이 나오는 말이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걸 볼 게 아니고 이걸 봐야 됩니다. 영어로. 요 말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뭐예요? GUI, 줄임말입니다. 그래픽, G, 맞죠? 그죠? 사용자, use, 인터페이스, I. GUI 기능이에요. 이 GUI 기능은 굉장히 용어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늘 쓰고 있어요.
마우스로 뭔가를 누르죠. 아이콘 같은 거. 이 마우스 자체도 바로 요 GUI입니다. 그 마우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화살표도 생겼죠. 그게 그래픽이잖아요. 또 여러분 아이콘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이런 거죠. 전도 이거 누르면 뭐가 되죠, 그죠? 이거 누르면 이거 전부 아이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 가지고 뭐 그래픽을 누르면요, 그게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누르거나 뭔가를 끌고 가거나 다 그래픽입니다. 글자를 누른다거나. 자, 이렇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내가 글을 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우스 가지고 다 합니다, 그죠? 윈도우가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 XP가 인터넷도 그렇고 다 마우스 가지고 하죠. 어떤 폴더를 열 때도 더블클릭, 그 노란색 폴더, 그걸 더블클릭하면 되고, 그죠? 내 컴퓨터 열 때도 내 컴퓨터 아이콘이죠. 그걸 더블클릭하면 열리고, 그죠? 그게 바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얘는 크게 말하면 그냥 마우스 가지고 뭐 한다 생각하면 돼요, 마우스. 네? 마우스 가지고 하는 거 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있어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말고도. 뭐냐면요. CUI라는 게 CUI. 자, UI는 똑같아 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 C가 바로 캐릭터, 글자, 그죠? 문자 이 말이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써본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옛날 컴퓨터, 아주 오래된 컴퓨터 써보신 분 있나요? 아주 옛날에 배워보신 분. 그때는 이런 윈도우가 아니고 어떤 거였어요? 까만 화면에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마우스 자체가 없어요. 키보드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이거 쓸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죠? 또 명령어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잠깐 보여드린 뭐냐면요. 자, 요겁니다. 명령 프롬프트죠. 도스라는 거예요, 도스. 그냥 화면이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 그냥. 이게 다였어요. 이거는 옛날 컴퓨터 이랬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C 드라이브를 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C로 찾아가야 돼. 직접 키보드로 쳐야 돼요. 자, 지금은 너무 경로가 이상한 데다가 그래서 CD 점점 또 CD 점점 올라가는 건데 이게 1호라 난축 누르면 가듯이 우리 갑니다. 그럼 지금 C하고 커서 끔뻑끔뻑하고 있죠. 여기 지금 C 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C 보려면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되죠,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되죠. C를 보고 싶으면 우리는 내 컴퓨터 찾아가서 여기 있는 C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죠? 요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러면 간단히 열리죠. 요렇게 열리는데 옛날 도스 방식은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로 다 쳐야 돼요. 여기다 가서 뭐 하냐면 더블 클릭이 안 해요. 마우스 자체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타자로 그냥 어떤 명령을 쳐야 됩니다. 명령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dir/w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이러면요. 여기 보여줘요. 요게 바로 요 안에 있는 내용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내용이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다 그래픽 나오면 글자로 다 나오죠. 아주 불편했겠죠. 지울 때도 명령을 써야 돼. 지우는 명령 del 쓰고요. 그 확장자 파일명하고 점 확장자까지 다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워줘요. 그리고 엔터 치면 지웁니다. 굉장히 복잡했어요. 옛날에 컴퓨터 이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사용 못했죠. 일반 이제 전산학과라든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전문가만 사용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더라. 도대체 이거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윈도우 3.1이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도스도 운영체제입니다. 이 도스도 하나의 운영체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픽 운영체제가 아니고 바로 이제 GUI 운영체제였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 3.1이라는 것부터는 이제 아이콘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우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스 화면입니다. 되시죠? 자,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GUI라는 겁니다. CUI가 아니고, 그죠? 그래픽으로 다 합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편해졌어요. 사용하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 개 이 말이죠. 태스킹은 작업입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타자 연습할 수 있고요. 동영상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인터넷을 본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더라 하는 게 바로 멀티태스킹. 됐나요? 자, 그 앞에 뭐 하나 붙죠? 선점형. 자, 여러분 교재는 따로 써놨는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방금 멀티태스킹 설명드렸고요. 선점형이라는 말이에요. 선점.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선점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어른이라서 아는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애들한테 뭐냐면 왜 전쟁 같은 데 하면은 뭐 주 고지를 선점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공격해서 뺏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선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 하고 하죠, 그죠? 지하철 타면은 아줌마들 가방부터 던지잖아요, 그죠? 저 자리를 선점해야 돼요. 그럼 가방 던지면 가방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면 자기 자리인 거예요. 전체 걸어가면 되죠, 그죠? 그게 선점입니다, 그죠? 먼저 잡아야 돼요, 그죠? 선점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같은 아줌마로서 좀 부끄럽죠, 그죠? 그런 아줌마 보면 가방을 안 던지고 신발을 막 던집니까?
뭔가 해서. 자, 이게 선점이죠. 그죠? 먼저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대부분 여러분이 선점형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두 개를 띄울 거예요. 자, 저같이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화면을, 자,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하나 뜨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화면을 또 하나 띄울 거예요. 자, 요걸 띄울 겁니다. 두 개를 띄웠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창이 두 개죠, 그죠? 두 개인데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뭔가를 하면서 여기에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우면서 얘도 같이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워요. 얘를 지우려면 얘를 먼저 창을 이렇게 옮겨놓고 얘를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옮겨가지고 요걸 해야 됩니다. 이게 선점하는 거예요. 지금 요 화면을 선점하는 거죠. 요 창을. 요걸 선점해놓고 요걸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선택해서 작업해야 됩니다. 자, 요걸 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창 동시에 어떤 작업을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먼저 선점해서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그 창을 선점을 하고 또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 또 알고 있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면 작업 관리 잔량이 뜨죠. 내가 문제가 생긴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하면요. 자,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잘못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요거 작업 끝내기 누르죠.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안 닦이고 요거만 딱 닦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요것도 선점형이에요. 하나만 딱 선점해서 걔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 98에는 안 그랬어요. 98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문제가 생긴 게 있었어요. 그럼 요걸 클릭하고 요걸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닦였어요. 막. 그럼 다시 다 띄우고 다시 해야 돼요. 98에서는 선점형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XP에서는 이제 얘만 종료시킨다거나 어떤 작업만 하나만 없애볼 수 있게끔 돼버렸어요. 선점이 가능했기 때문에 걔만 딱 선점해서 걔를 어떻게 작업 처리해버린 겁니다. 자, 그게 선점형입니다. 자, 체크 빨갛게 체크 별표 몇 개 주세요. 자, 선점형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빨갛게 된 거는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선점이라는 말을 딴 걸로 바꿔요. 뭘로 바꿀까요?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이렇게 바꿉니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앞에 B가 붙으면 안 돼요. 선점을 해야 되지 비선점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다음 중 윈도우 XP 특징 기준 잘못된 것을 해놓고 여기서 막 쭉 설명해놓고 하나는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이 나옵니다. 그럼 B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비선점형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거다. 선점형이더라.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플러그 앤 플레이. 이거 USB 할 때 우리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였어요? USB가 플러그 앤 플레이였죠. 꽂으면 동작합니다. 드라이브라는 애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죠? 윈도우 XP가 자체가 그 USB라든지 카메라의 드라이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바로 동작하더라.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더라. USB 맞죠? 그죠? 그거 할 때 했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됩니다. 윈도우 XP부터는. 윈도우 98에서는 안 됐어, 이게. 윈도우 98에는요, 꽂으면요, 뭔가 또 막 설치하라 하고, 아니면 다시 껐다 켜라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XP부터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USB 메모리 탁 꽂으면 자동으로 이동식이 잡혀요. 또 카메라 그냥 케이블링에 탁 꽂으면요, 카메라만 켜면요, 바로 내 컴퓨터에 가면 이동식 디스크 잡히고, 그 속에 가서 그 사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복사를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그죠?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PNP라는 말도 쓰고요. 영어로도 보세요. 플러그 앤더 플레이. 알아두세요. PNP 또는 플러그 앤 플레이. 요거 한글뿐 아니고, 자, 이렇게 PNP, 플러그 앤 플레이. 요게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OLE. 자, OLE도 여러분 늘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쓰고 있는데 이게 OLE 기능인지 모르고 쓰시는 거예요. 자, OLE는요, 개체 연결 또는 개체 삽입 이런 말 씁니다. 개체 연결, 개체 삽입. 우리말로 고치면 그렇습니다. 개체를 연결하거나 삽입을 하는 걸 우리 OLE 그럽니다. 자, 링킹하고, 그죠? 인베딩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연결하고 삽입이다. 자,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전송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터넷 보다가 기사가 참 좋은 게 있었어요. 야, 이거 참 좋은데 내가 어디다가 내가 출력을 해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있는 그 내용을 드래그 앤드로 딱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복사하고요. 그리고 한글을 띄워가지고 한글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글자를 크게 한다거나 고칠 수 있죠.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죠? 또 한글에 있는 글자나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하나 띄울게요. 자, 그리고 한글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한글도 띄웠어요. 자, 두 개의 지금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거와 그 엑셀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자, 한글에는 우리 클립아트가 좋은 게 많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엑셀에는 클립아트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요거 클립아트 넣는 거, 요걸 넣으면요, 여기에 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호랑이 돼 있네요, 그죠? 호랑이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호랑이에 대한 그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 있으면 찾으면 되겠죠. 자, 예쁜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캐릭터가 예쁜 게 있나요? 자, 요거 좀 귀엽네요, 그죠? 요거 눌러볼게요.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여러분 이제 엑셀을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건 엑셀에서는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데, 아, 이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한글에 가서 내가 요걸 넣어가지고, 내가 아직은 엑셀 잘 못 쓰고, 한글은 잘 쓰니까, 요걸 넣어가지고 고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복사. 맞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면 되죠. 아니면 컨트롤 C. 그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띄워요. 그리고 한글에 가서 뭐 해요? 한글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버튼 붙이기. 그러면 그 그림이 그대로 가고 한글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엑셀의 걸 내가 한글에 가져옵니다. 또 엑셀에 있는 글을 복사해가지고 한글에 갖다 넣어도 돼요. 서로 프로그램들끼리 뭐예요? 이런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O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체 삽입이에요. 개체 삽입.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 삽입한 겁니다. 그죠? 새로 삽입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개체 삽입이고요. 개체 연결도 있어요. 개체 연결. 개체 연결로 만약에 얘를 넣게 되면요. 뭐 얘가 만약에 그림이 커서 엑셀에서 내가 이걸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여기도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삽입이 된 게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해놨기 때문에 원본이 바뀌면 얘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연결이고요. 근데 지금 복사나 붙이기는 개체 연결이 아니고 개체 삽입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쓰는 거는 개체 삽입이고 개체 연결이라는 거 하게 되면 원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이 변경이 되면 얘가 같이 변경이 돼요. 그게 개체 연결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카메라 기능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카메라 기능 써보셨나요? 카메라 기능 같은 거 써보시면, 카메라로 연결하는 것들은 내가 어떤 걸 복사해서 넣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요런 게 있었어요. 요런 게 있는데, 잠깐만요. 범위를 먼저 주고요. 내가 이렇게 범위를 주고요. 그래가지고, 요 카메라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지금 요 사각형 영역이 지금 카메라 CCTV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가서 내가 이제 클릭을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걸 제가 옮겨 볼게요. 자, 요걸 옮기면요.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원본이 변경이 되면 그걸 넣어놓은 붙여넣기 한 부분이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를 지우면 얘가 없어지고요. 그죠? 여기에 글자를 치면 또 글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게 개체 연결 형태예요. 제가 이제 물론 이런 형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체 연결. 원본이 변경되면 그거 붙여넣기 한 그것도 같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걸 개체 연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 개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OLE가 가능하다. 서로 다른 응용 프레임 간의 정보를 전송하고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교재는 빠졌지만 요거 하나 듭니다. 긴 파일명을 제공합니다. XP부터는 여러분 그 파일이나 폴더에다 이름을 주죠, 그죠? 이름을 줄 때, 자, 영문 255자까지 가능해요. 255자까지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엄청 길게 주는 거죠, 그죠? 자, 영문 255자고 한글로 만약에 주게 되면요. 한글은, 영어는 1바이트인데 한글은 2바이트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2배를 잡아먹으니까 용량을 반 틈밖에 못 써요. 그럼 255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127.5인데 글자가 .5 나는 글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127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한글만 썼을 때 얘기입니다. 한글만 썼을 때. 자,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255자가 공백도 포함해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글 할 때는 공백이 2개를 해야 한글 한 글자가 돼요. 스페이스키 2번 누르면 한글 한 글자만큼.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문 전부 다 공백을 포함해서 255자 127자라는 겁니다. 그냥 공백을 빼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가능하더라. 긴 파일명이 제공되다.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주세요. NTFS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NTFS 파일 시스템은 XP부터 이제 새로 생긴 파일 시스템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뭘로 알면 되냐면요. 포맷으로 생각하면 돼요. 포맷. 우리가 그 포맷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원 트랙으로 하드를 나누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트랙으로 나누고, 이걸 피자 쪼개듯이 뭘로 나눕니까? 자, 나누게 되면, 여기 요 부분이 섹터가 되죠, 섹터, 그죠? 자, 이거는 트랙이 되고, 그죠? 자, 요 부분은 섹터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포맷이라 그죠? 포맷을 하는데, 자, 포맷을 하면요, 형식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윈도우 98부터는 FAT32 또는 FAT라는 그 포맷 형식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요걸로. 요거 쪼개는 방식이 이제 FAT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했어요. 근데 XP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내가 음악을 넣었어요. 음악을 넣었는데 음악을 넣다 보니까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들어갔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섹터 부분이 요만큼 남죠, 그죠? 그럼 다시 음악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못 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부터 음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만큼 차지했다. 자, 요게 살짝 넘었었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뭔가 넣으면 요거는 못 쓰게 돼요. 이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도 못하는 공간이 나면 막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용량은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 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포맷 방식을 바꾸자. FAT 방식을 쓰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겁니다. NTFS 방식이에요.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일반 FAT 방식보다 더 잘게 쪼개요. 더 잘게. 자, FAT 방식을 좀 이렇게 크게 쪼갰다면은, 자, NTFS 방식은 더 잘게 쪼개요. 세밀하게, 더 잘게. 자, 더 잘게 쪼개서 섹터를 더 작게 만들어요. 엄청 작게 만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더라도, 요만큼 되더라도, 이만큼 낭비를 안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뭘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낭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방식이죠, 그죠? 더 좋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NTFS 방식이고요. 또 NTFS 방식을 사용함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자, 보안이 강화됩니다. 보안 강화가. 그 암호를 모르면 폴더를 못 넣게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졌어요. 또 사용자 계정에서 누군가를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 외에는 그 폴더를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졌어요. 그 NTFS로 함으로 해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그 XP부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NTF 방식이에요. 자,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 컴퓨터에 가서 자, 내 컴퓨터 C와 D가 있죠, 그죠? 요거 파티션을 두 개 나눈 거라 했죠? 자, 요걸 오른쪽 버튼에 들어갈 겁니다. C를 오른쪽 버튼에 해볼게요. 자, 그리고 속성에 가면 자, 여기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뭐 되어 있습니까? NTFS로 지금 포맷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것도 가볼까요? 요것도 뭐로 되는 거 볼까요? 요것도 속성에 가면 포맷 형태가 NTFS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XP부터는 NTFS인데 그전에는 FAT32였죠, 그죠? 자, 이어서 조심할 거. XP는요, FAT32로도 포맷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98에서는 NTFS가 안 되지만은, XP에서는 그 하이 포맷인 FAT 버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포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NTFS냐, 뭐, FAT냐, 이랬죠, 그죠? 고르면 됩니다. 그럼 FAT로 포맷이 돼요, 얘가. 다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바꾸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안 바꿉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다는 겁니다. XP부터는 NTFS 파일 시스템뿐 아니라 갈로 이거 하나 적어두세요. 뭘 가능해요? FAT 방식도 가능하다. FAT 32, 뭐 16 이런 식으로 FAT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32도 있고요, 16 방식도 있고 그래요.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윈도우 XP의 특징을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세요. 문제를 1번 보세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한 올바르게 설명한 거 찾으랍니다. 뭘까요? 올바르게 설명. 1번입니까?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쉽게 새로운 부편의 주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맞죠? 그죠? 자동으로 해야지 수동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수동으로 하면 내가 드라이브 다운받고 막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죠? 자, 3번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멀티태스킹. 그죠? 맞죠? 그죠? 그 얘기죠. 자, 뭐, 기존의 도서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아니죠. 그죠? 이게 틀리죠. 그죠? 자, 윈도우 X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다 뭡니까? 4번이죠. 뭐가 틀렸죠?
그죠? 선점형이어야 되는데, 얘는 비선점형.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요것도 가끔 나왔어요. 다중 디스플레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XP에서 여기 가능해졌어요. 쿠판에서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막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웬만해서는 잘 안 세팅이 안 됐어요. 근데 XP에서는 간단하게 이게 세팅이 됩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는 하나인데 모니터가 한 3개, 4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전권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책상에 막 모니터 한 4개 달려있죠. 각각 다른 화면이 뜹니다. 그게 또 그죠? 그게 컴퓨터가 4대인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한 대인데 화면을 여러 개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중 디스플레이, 복수 모니터 기능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컴퓨터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여러분 거실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요. 작은 모니터 하나 띄우면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그 TV 있죠. TV, LCD TV. LCD TV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선을 하나 사가지고 꽂아 연결하고요. 그 2개의 화면에 하나는 영화를 띄우고 하나는 인터넷에 해도 돼요. 그 컴퓨터를 2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대인 것처럼. 화면을 따로 주는 거야. 또 하나는 뭐 한글을 띄우고 하나는 엑셀을 띄워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그게 다 가능합니다. 자, 요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화면이 2개입니다. 제 모니터 화면과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빔 화면이죠. 그죠? 이게 지금 복수 모니터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클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클론 방식. 이게 뭡니까? 똑같은 화면을 지금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2개의 모니터에. 지금 제 화면과 제 앞에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 뜨고 여러분 화면도 똑같다고 하죠. 여러분 화면이 제 화면이고 요거는 이제 다른 화면인데 복제로 지금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걸 다른 화면을 띄울 수 있어요. 자, 클론 방식 제가 써볼게요. 클론이 아니고 확장 방식을 써볼게요. 자, 요거 확장을 쓰려면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이라는 곳에 가서요. 그리고 여기 설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 2개라고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어디 가냐면, 자, 고급이라는 곳으로 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마다 좀 틀려요. 요거는 이제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 여기 있고, 여러분 집에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ATI 이런 거요. 자, 요거 눌러서, 여기 가면 제어판으로 가자라고 하면요. 여기서 설정하는 게 있어요. 항목이 이제. 자, 이렇게 뜹니다. 뜨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죠. 그죠? 여기 가면 됩니다. 여기 가면 여기 뭐가 나오네요. 지금 어떻게 돼? 두 디스플레이에 같은 화면 사용 복제 돼 있죠. 그죠? 요거 말고, 자,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한 듀얼뷰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한다거나, 뭐,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듀얼뷰. 요거 누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아마,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적용 누르면 잘 보세요. 자, 저기는 빈 화면 뜹니다. 여러분 화면은 뭐가 나와요? 요 화면 나오죠? 잘 보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마술입니다. 마술. 자, 요걸 이제 제가 옮길게요. 잘 보세요. 자, 옮겨갑니다. 옆으로 살짝 옮겨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화면을 보내버렸죠. 그죠? 그죠? 마술입니다. 그죠? 깜짝 놀랍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오, 저리 갔어요? 다시 가져올게요. 하면서 슉 가져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면을 2개를 갖다 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걸 여기 두고, 요 화면을 이제 문제 화면을 요리 둡니다. 그럼 요걸 이제 화면을 꽉 차게 보면 되겠죠. 요쪽도 꽉 차게 보고, 지금 여러분은 여기는 핵심 정리, 여기는 뭐야? 문제. 핵심 정리 보면서 문제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서로 다르게 이렇게 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 되셨나요? 자, 여러 그래픽 카드를 사용 가능해요. 우리 집에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그 뒤에 꼽는 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옛날 컴퓨터라서.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하나 더 꽂으면 모니터를 한 개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컴퓨터는 뒤에 보시면 모니터 꽂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2개는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3개, 4개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더 꽂으면 돼요. 그러면 모니터를 더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몇 대까지 가능하냐면 10대까지 가능합니다. 10대까지. 10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10대 연결하고 막 다른 화면 다 보고, 그죠? 그럼 되겠죠, 그죠? 하나는 뭐 인터넷, 하나는 뭐 게임, 하나는 음악, 하나는 영화, 막,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쪽에는 영화 띄워놓고 나는 인터넷 하면서 영화 보면서 인터넷 하면 되겠죠? 아니면 TV를 한쪽에 띄워놓고 하나는 다른 거 하고. 그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중 디스플레이 기능, 복수 모니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자, 원래도 돌려야 되니까, 자, 요거는 내려놓고요. 자, 빈 곳에서 가서, 여기서 할까요? 빈 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다시 요거 띄우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복제 기능을 다시 켜면 되죠, 그죠? 지금은 복제로 봐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만 사용했다면 하나만 사용됩니다. 하나는 아예 안 켜져요. 자, 요거 하겠다 하고 적용 누르면 다시 복제 기능이 되겠죠.
똑같은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닫으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복제 기능으로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됐었죠, 그죠? 자, 요게 바로 다중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어요, 여기요. 요 기능을, 특징을 알려줬습니다. 클론,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와 확장, 바탕화면이 더 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커졌는데, 여기 보고 바탕화면이 더 큰 다른 화면에서 또 내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죠? 확장형. 10대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서 모니터를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복수 모니터 이런 말을 씁니다.